안녕하세요. 보타임맨입니다. 8월 3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수많은 후보자들이 상원에 인준해서 거의 민주당의 회방으로 인하여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향하여 정치적 공갈범 또는 정치적 갈취범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바로 척 슈머가 오늘부터 휴회에 들어간 상원에 어저께인 마지막 날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준비를 내놓으라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인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인사들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인준을 지연시켜 돈을 뜯어내는 것은 정치적인 갈취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상원의 어느 누구도 동조를 해서 전례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밀경호국인 SS 즉 시크릿 서비스에서는 전 국장인 킴블리 치틀의 보안허가 갱신을 갑자기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며 상임조사소위원회 의장인 란 존슨 의원이 킴블리 치틀이 펜실베니아주 버틀레에서 벌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저격 사건에 실패를 하였던 주범이므로 그녀의 보안허가를 갱신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몇 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 의견에 동참함으로써 샹커런 비밀경호국 국장은 입장을 갑자기 바꿔 킴블리 치틀의 최고위급 보안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통은 지난 금요일 밤 BLSN 노동통계국 국장인 에리카 맥엔터포를 해임하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수시로 노동통계국 수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경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잘못 전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많은 내각팀들의 혼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녀를 해고하였다고 오늘 백악관 내각 비서관인 테일러 부도위치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요일날 갑자기 7만 3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되었다는 변경사항이 발표가 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에 대하여 트루스 소셜에 그녀는 바이든과 해리스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2024년 3월 일자리 81만 8천 개를 부풀렸고 대선 직전인 2024년 8월 9일에도 11만 2천 명이나 부풀렸습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기록적인 수치이며 누구든 그렇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수치는 공정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될 수가 없습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통계 수치를 부풀렸다 줄였다 멋대로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해임이 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00명의 트럭 운전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샨 더피 교통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그간에 영어 구사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에 수많이 트럭을 운전하여 긴급사항이나 또는 배차실 또는 연방교통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수많은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을 앞으로 영어가 어느 정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트럭 운전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인 2016년도에는 트럭 운전사에 대한 영어 구사 능력 보완에 대한 시행을 중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작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간에 수많은 대형 사고 중에 그가 대부분 영어로 된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강화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샨 더피 교통부 장관은 귀하의 트럭이 운전자로 인한 위험을 초래하도록 앞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며 마지막으로 America First is Safety Fir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별검사관실인 전 특검 잭 스미스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OSC는 상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인 탐 카트니 2024년 대선 때 잭 스미스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표적으로 삼고 여러가지 사건을 진행한 바 이에 잭 스미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OSC에 서한을 보내자 OSC가 즉시 전 특검이었던 잭 스미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편 잭 스미스는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상대인 금이기도 합니다. 그는 특통이 복귀한 직후인 2025년 1월 하순경에 DOJ에서 사임을 하였으며 그의 혐의 내용은 1939년도에 제정된 연방직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해치법 위반으로 오늘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오늘 경제학자, 특히 거시경제학자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평가하기는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경제 정책의 실패가 아닌 연준의 긴축 정책인 고금리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그간의 고금리 정책을 꾸준히 계속하여 왔던 것이 결국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은 새로운 별명을 하나 얻는 것이 그게 바로 파월 재앙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7월달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증가율이 7만 3천 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월 지표 25만 8천 건에서 상당히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연준의 과도한 긴축이 노동시장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회의 두 명의 이사인 크리스토퍼 윌러와 미셸 바우먼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제롬 파월 의장에게 반기를 든 바도 있습니다. 이번 민간 경제학자인 닐 두타의 경우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금리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과 비판론자들이 관세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다고 하나 관세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농장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또는 창고, 항구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농장의 일자리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항만과 창고의 일자리 추산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관세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는 소매업조차도 지난 3개월 동안에 약 3,800개가 늘어나고 있어 이 모든 것은 무역전쟁의 결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제공하여 관세전쟁이라고 또는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 불황이라고 하나 어느 한 나라도 지금 미국에 대하여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세 협정을 통하여 또는 협상을 잘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성공이라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무역 균형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경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수십 년간의 거시경제학인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연준의 긴축 정책과 통화 정책 제한은 항상 주택과 제조업체의 일자리 감소가 먼저 선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택과 제조업 일자리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또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내구재인 생산 설비의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대부분의 자금 조달, 장기 계획, 설비 투자에 의존하게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모두 시들해지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결국은 제롬 파월이 오늘 미국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걸림돌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을 지금 당장 해고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나 내년 5월까지로 임기가 보장된 제롬 파월을 내쫓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기 침체가 나타난 7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의 제롬 파월이 경기 침체의 절대적인 주범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직 팍스뉴스의 진행자인 전 피로가 워싱턴 DC 연방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상원에서 50대 45로 인준을 마치자 그녀는 결국 DC 연방검사로 정식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팍스뉴스에 저스티스 위드 전은이라는 프로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선거 사기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1.6 사태에는 투통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던 앵커이기도 합니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당찬 행보를 이어왔던 그녀가 결국은 투통의 지명에 힘입어 워싱턴 DC 연방검사로 재직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그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거수기로까지 부르고 있는 특바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